이야기는 발리 우붓 숙소입니다. 저희가 가성비로 구한 곳이에요. 그래서 1박에 한 4만 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과 모든 시설이 다 있었어요. 위치도 되게 여러 관광지와 가깝고 우붓에서 묵었던 가성비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시설과 객실, 조식, 위치, 편의시설들 그리고 묵어보고 느꼈던 그 후기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쿤쿤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쿤쿤 게스트하우스라고 치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응? 그새? 아니. 최근에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쿠난 게스트하우스였어. 가운데에 중정처럼 수영장이 있고 그 숙소 2층에서 딱 수영장을 내려다보며 찍으면 엄청 사진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수영장 뷰 이 사진만 보고 큰 기대를 품은 거예요. 점점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도착한 거는 한 2시가 넘어서 여기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쨌든 첫날은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잤어요. 우리 짐도 안 풀고 잤어. 우리 엄마가 양치를 하냐면요, 목소리 톤 저기까지 가는데 웬일로요 그냥 잤는데도요 흔쾌히 넘어갔어요. 그날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 발리의 게스트하우스나 숙소들은 주택가에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도 그냥 골목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는 그런 주택가에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얼마나 복잡했냐면 몇 박을 묵는데도 우리 집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까먹을 정도로 사이에 쏙 숨어 있어요. 맞아,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 위치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도를 찍어보면 이 쿤쿤 게스트하우스가 대로변에 찍혀요. 아, 찻길이니까 되게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사람과 스쿠터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으로 한 50m 그 정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몇 개의 이런 비슷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있고 그 사이에 쿤쿤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 수영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숙소 건물들이. 그 안에 좁은 공간에다가 수영장도 내고 그 옆에 선베드도 놔야 되고 파라솔도 놔야 되고 사람들이 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다 보니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갑자기 급경사예요. 그런 걸 모르고 만약에 수영 못하는 어린이가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기는 해. 저도 발이 안 닿았어요. 거기 끝에 봤을 때는. 스탠다드 룸은 2층이고 디럭스 룸은 1층이었어요. 방은 진짜 넓었어. 그치?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되게 넓었어요. 그냥 넓기만 했어. 넓기만. 쓸데없이 화장실은 넓고 깨끗하거나 시설이 좋지는 않고 냄새가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그 화장실에서 나는 그런 물냄새. 1층에 있는 할머니 방은 방도 좀 넓고 화장실도 진짜 넓었고요. 조금 더 시설이 괜찮았어요. 어둡다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화장실이 조금 많이 열악했고 그리고 친구가 좀 눅눅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호텔 아니고는 대부분의 후기가 그렇더라고요. 친구가 좀 눅눅하다는 거. 이게 맨날 빠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불 위에서 그냥 우리는 잤고 저는 조금 에어컨 때문에 추우면 제 옷을 꺼내서 덮을 정도. 옷장이랑 화장대가 있고 세면대가 바깥에 있었고 그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가 없어요. 샤워기만 달려있고 변기가 있고 그게 끝이었어요. 디럭스 룸은 그래도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방 구조도 조금 다르고 가구도 다르고 냉장고도 따로 있고 침구도 조금 달랐나 봐요. 그리고 침대가 킹사이즈 퀸보다는 확실히 넓었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조이까지 3명이 침대에서 넉넉하게 잤다고 하니까 잤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이 방이 불편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발리식 그 방 구조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방에 그 문이 유리문이야. 그치? 그냥 베란다처럼 유리문이고 커튼만 쳐져 있어서 밤에는 커튼 치고 근데 그 문 바깥이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는 그 입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할머니는 그게 조금 불편하셨던 거. 할머니
내에 갔는데 할머니 강아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을 방에? 열어놨더니 방에 강아지가 방에? 방에 강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진짜 들어올 수 있는 거네. 강아지 자, 여기 갈 때 이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샤워기부터. 샤워기 필터. 여기 샤워기 저희 필터 가져가서 교체해서 썼는데 4, 5일 이틀 만에 정말 진회색이 되었어요. 진회색. 그래서 저희 이틀에 한 번씩 그거 필터 교체해서 사용했고, 이거는 꼭 필터 많이 해가지고 리필 챙겨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양치는 다 정수기 물 받아서 했었고, 또 한 가지 가져갈 것은 모기향. 저희는 그 전기 꼽는 모기향을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꽂아 놓고 밤에는 잤고, 혹시나 들벌레들 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기향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식 한번 볼게요. 여기 조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똑같아요. 1인당 5만 루피아를 추가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조식당으로 가서 먹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그 비용을 내면 되고요. 여기는 고를 수가 없고, 심지어 나시고랭 미고랭이 없고, 그냥 그날 자기네가 정한 메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우리는 이제 첫날 갔을 때 그날 메뉴는 바나나 팬케이크여서 처음에는 과일이 여러 종류 나오거든요. 수박이랑 바나나, 용과도 나오고 4-5가지 과일 플레이트가 나오고, 커피나 차나. 우리는 뭐 마셨지? 마셨나? 차를 마셨나? 그러니까 홍차 아니면 커피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사실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주스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만 좀더 쌍화차보다 더 찐득한 거지. 아니 진하진 않아. 쌍화차보다 여러 개 그냥 홍차였어요. 커피도 되게 진한 편이고. 신기했던 건 여기서 준 바나나 팬케이크는 바나나가 엄청 세고 굵게 단 바나나가 처음이었어요. 반죽이 연두색인 게 되게 신기했고, 바나나 넣고 구웠는데 팬케이크는 맛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은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2층에 뻥 뚫린 그런 작은 식당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메뉴들이 그림으로 또 친절하게 막 나와 있으니까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2층이 약간 테라스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일자로 테이블 앉아서 먹었는데 괜찮았어, 그치? 조이는 미고랭을 먹었죠? 볶음면? 엄마는 나시고랭, 볶음밥. 할아버지는 이제 국물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카레였던 것 같은데 색깔이 노란 게. 할아버지는 이 국물 있는 거를 드셨고, 그리고 할머니는 빵을 좋아하셔서 할머니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셨고, 그 숙소 옆에 앙사라는 카페예요. 카페 앙사.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었어요. 여기는 뒤에가 뻥 뚫려서 논뷰를 보면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쪽 논뷰가 할머니 방 그 앞에서는 이 카페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숙소 앞에서 사원이 하나 보는데 여기 맞아. 거기 어린이들이 모여서 과일 전통 춤인가 봐요. 이런 춤을 추더라고요. 발리에 가서 코코넛을 빨았어요. 코코넛을 거의 매일 먹었어요. 한 통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마시. 안에 타먹고. 안에 그게 맛있어. 엄마는 치킨 카츠를 시키고, 조이는 오일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걸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막 자꾸 이것저것 막 넣더라고요. 그랬다가 소스 넣고 막 매운 거 넣고 막 이러면 그게 남기고. 엄마가 먹었던 치킨 카츠는 그 위에 이렇게 치즈도 올려져 있고 옆에 그 감자튀김도 나오고, 이건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또 국물, 소또아얌을 여기서 또 주셨어요. 소또아얌, 닭고기를 넣은 그 하얀 곰탕 같은 건데 맛이 괜찮아, 그쵸? 뭔가 이제만 신기하게 먹고. 매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좀 매콤한 맛이 나? 맞죠? 그리고 이 위에 막 향신료 때문에 파란 초록색 이파리 같은 게 막 고수. 올라가는데 고수야. 이게 고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냐면 고수는 딱 이렇게 먹었을 때 그 향이 딱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니까 고수는 빼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여기는 그렇게 향이 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발리 음식은 특히 국물 뭐 이렇게 내서 하는 음식, 닭고기 넣어서 만드는 음식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우붓에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컨디션만 생각을 하면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쵸? 조이도 싫어했잖아. 조이도 싫어했잖아. 뭐야? 할머니도 처음엔 좀 힘들어 하셨고 적응 못 하셨고, 그런데 그냥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몽키 포레스트도 걸어갈 만하고 주변에 뭐 카페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 비 오는 날 택시 안 잡혀서 우붓 시장도 걸어갔었어요. 근데 걸어갈 만한 거리예요. 그쵸? 1박에 4만원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그냥 편하게 묵게 쓰면 이용할 만한 곳입니다. 뭐 날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3만원 후반대에 붙어 있는데 스탠다드 룸은 솔직히 비추. 디럭스부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은 수영장이 보이는 1층. 그러니까 수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수영을 좀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1층만 갔거든? 창문이 있기를 들여다봤어? 보이는 거야. 수영장에서 보이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커튼 안 닫았네 하면서 조금 보였는데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아 보였어. 그냥 거의 풀 억세스 룸이니까 제일 편하고 2층 디럭스 룸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밤에는 방에 불 켜고 바깥에 어두우면 안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커튼을 아무리 쳐도 이 커튼이 암막 커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실루엣이 솔직히 보인다? 보였어. 그래서 그런 게 싫으면 우리처럼 2층 방을 선택하시거나. 수영장 위에 정자 같은 데가 있는데 약간, 계단으로 올라가요. 약간 필리핀의 바이쿠보 같은? 그게 뭐야? 그런 거 정자 같은 2층 정도 높이에 그런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뭐 수영장도 내려다 보이고 거기 되게 좋았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여기는 스쿠터가 주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쿠터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앞에 스쿠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되게 발리 스타일의 이런 숙소에도 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너무 지루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지루해서 사람들이 다 건너뛰기에